때는 조선시대, 번화한 수도 한양의 한복판에서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높은 벼슬을 지낸 김판서의 저택은 그 위세가 대단하였고 그곳에는 소문난 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 나이는 20살을 갓 넘긴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피부는 옥처럼 희고 눈썹은 초승달 같았으며 붉은 입술은 마치 앵두를 머금은 듯했습니다. 미모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에도 능하여 한양의 모든 젊은이들이 흠모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집에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식, 나이는 22살의 건장한 총각이었습니다. 큰 키에 넓은 어깨를 가진 그는 누가 봐도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식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읽어내는 신비한 관상술이었습니다. 어려서 할아버지께 배운 관상술은 놀랍도록 정확하여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이 능력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괜한 오해를 샀거나 무당 취급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머슴으로 조용히 지내고자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식이 사랑채 마루를 닦고 있을 때 호련히 소연 아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를 입은 아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아씨마님께 문안드립니다. 새로 온 머슴이로구나. 고생이 많다. 다정한 목소리에 만식이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세상은 멈추었습니다. 소연 아씨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였고 만식은 그 관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씨의 이마, 눈썹, 코, 입술,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의 아씨가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을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식은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디 몸이 아픈 것이냐? 죄송합니다. 만식은 그 말만 남기고 허둥지둥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저 머슴이 왜 저러지?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방으로 돌아온 만식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양반댁 아씨와 내가 부부의 연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조선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머슴이 양반 교수와 혼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씨를 다시 봐서는 안 돼.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다음 날부터 만식은 소연 아씨를 필사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사랑채에 나타나면 행랑채로 숨고 뒷마당에 나오시면 앞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지독해서 피하려고 할수록 두 사람은 자꾸만 마주쳤습니다. 소연 아씨 또한 만식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슴은 왜 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걸까? 처음에는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가 했지만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 아씨는 자신의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온 저 머슴 좀 이상하지 않니? 무엇이 이상하시다는 말씀이신지요? 유독 나만 보면 얼굴이 새파래져서 도망을 가니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잘만 지내는 것 같던데. 아씨마님께서 너무 고우셔서 그런 것이겠지요. 젊은 총각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연 아씨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아씨는 그 이유를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만식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녀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연 아씨는 헛간에서 농기구를 정리하는 만식에게 몰래 다가갔습니다. 머슴아. 갑작스러운 부름에 만식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씨마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방금 왔다. 너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시온지. 너는 어찌하여 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것이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을 똑바로 보아라. 내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만식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관상 이야기를 할 수도,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만식의 눈에 비친 아씨의 관상에는 여전히 운명의 표식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연 아씨는 만식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머슴에게는 분명히 비밀이 있어? 도대체 무엇일까? 호기심은 이내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을 몰래 지켜보던 소연 아씨의 마음이 어느새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나, 내가 왜 이러지? 양반집 교수가 어찌 머슴에게. 만식 또한 아씨를 피하면서도 자꾸만 그녀에게 신경이 쓰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 두 사람은 연못가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너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예, 아시마님. 날이 너무 더워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은은한 연꽃 향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어색함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너는 고향이 어디냐?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냈습니다. 그랬구나. 혼자 지내기 힘들었겠네. 그런데 너는 정말 왜 나를 피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느냐? 만식은 큰 고민 끝에 마침내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라니? 관상을 볼 줄 압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관상을. 그래서 나를 피했다는 것이냐? 예, 처음 아시마님을 뵈었을 때 아시마님의 관상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데? 아시마님과 제가 부부의 연으로 맺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연 아씨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천한 머슴이고 아시마님은 높으신 분이시니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피했던 것입니다. 소연 아씨의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머슴이네. 그런 것 때문에 도망을 다녔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피하지 마라. 신분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친구로 지내자꾸나. 그날 밤의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아씨를 피하지 않았고 아씨는 운명이라는 말에 자꾸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몰래 만나 깊은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집에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연 아씨에게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인 조참판댁 도련님과의 혼담이 들어온 것입니다. 야, 우리 소연이가 복이 많구나. 조참판 댁 도련님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느냐. 집안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지만 소연 아씨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좋은 혼담을 거절하겠다는 말이냐? 이미 허락하였으니 그리 알 거라. 소연 아씨는 방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식 또한 다른 하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나?
우리 아시마님께서 조참판 댁으로 시집 가신다네. 아씨가 시집을 가신다고. 그럼 나는 관상에서 본 인연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연못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로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혼담 소식.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혼인하기 싫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다. 아시마니. 그럼 저희는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나도 알아.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하지만 우린 신분이 너무 달라. 어쩔 수가 없어. 절망에 빠져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소연아 씨가 만식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만식아.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을래?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도망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자. 아시마님, 그러다 발각되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상관없어. 억지로 시집 가느니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다 죽는 것이 낫다. 만식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아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결심했다. 그럼 저도 아시마님을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사흘 뒤 한밤중 뒷문에서 만나 함께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 밤, 소연아 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만식이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냐? 거기 꼼짝 마라. 갑자기 들려온 호위무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둑이다. 아시마님을 납치한다.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두 사람은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판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 이놈. 감히 미천한 머슴 주제에 내 딸을 꿰어 도망치려 해?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아시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닥쳐라. 당장 저놈을 헛간에 가두고 내일 관아로 넘겨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아버지. 제발요. 만식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소연 아씨마저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판서의 집은 어젯밤 사건으로 모여든 친척과 어른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 머슴 놈을 관아에 넘겨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엄히 물을 것이오. 바로 그때 굳게 닫혔던 방문이 열리며 소연 아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소연아. 네가 어찌 여기에? 당장 방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아버지, 만식이를 벌하시기 전에 부디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는 관상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시험해 보십시오. 딸의 간절한 외침에 김판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좋다.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만식이를 데려오너라. 곧 만식이 대청마루로 끌려 나왔습니다. 김판서가 그에게 명했습니다. 네가 정말 관상을 본다더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른들의 관상을 한번 보아라. 만식은 김판서의 얼굴을 유심히 살핀 뒤 말했습니다. 판서님께서는 한 달 안에 더 높은 벼슬에 오르실 것이며 내년에는 귀한 손자를 보실 상입니다. 김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진 얘기가 오가고 있었고 맏며느리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식은 이어서 다른 어른들의 관상도 정확하게 맞추어 냈습니다. 이야, 이 머슴 놈이 정말 비범한 재주를 가졌구나. 어른들이 감탄하자 만식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판서님, 제가 아시마님의 관상 또한 보았는데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아들을 낳으실 상입니다. 허나 그 복을 누리시려면 반드시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조참판 댁과의 혼담은 어찌하란 말이냐? 판서님, 혹시 조참판 댁 도련님의 관상도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김판서는 만식을 심부름꾼으로 위장시켜 조참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돌아온 만식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떠하더냐? 그 도련님은 큰일입니다. 그 도련님께는 올해 안에 큰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재앙이 보입니다. 만약 아시마님께서 혼인하시면 그 재앙이 아시마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불길한 예언에 모든 어른들이 술렁였습니다. 김판서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판서님, 아시마님과 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평생 집안을 돕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만식이의 말을 믿어주세요. 저도 만식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다른 어른들 또한 만식의 비범한 능력을 그냥 썩히기 아깝다고 김판서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김판서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좋다. 너의 말을 믿어보겠다. 조참판 댁에는 내가 잘 이야기하여 혼담을 물리겠다. 대신 내가 한 모든 예언이 맞아야 하며 평생 내 딸 소연이를 아끼고 우리 집안을 도와야 한다. 예, 판서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후 만식의 예언은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김판서는 벼슬이 올랐고 조참판댁 도련님은 정말로 큰 병을 얻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만식과 소연아 씨는 신분의 벽을 넘어 정식으로 혼인하였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관상술로 장인을 도와 집안을 더욱 번창시켰고 소연아 씨와 함께 오래 때는 조선시대 번화한 수도 한양의 한복판에서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높은 벼슬을 지낸 김판서의 저택은 그 위세가 대단하였고 그곳에는 소문난 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 나이는 20살을 갓 넘긴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피부는 옥처럼 희고 눈썹은 초승달 같았으며 붉은 입술은 마치 앵두를 머금은 듯했습니다. 미모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에도 능하여 한양의 모든 젊은이들이 흠모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집에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식, 나이는 22살의 건장한 총각이었습니다. 큰 키에 넓은 어깨를 가진 그는 누가 봐도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식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읽어내는 신비한 관상술이었습니다. 어려서 할아버지께 배운 관상술은 놀랍도록 정확하여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이 능력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괜한 오해를 샀거나 무당 취급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머슴으로 조용히 지내고자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식이 사랑채 마루를 닦고 있을 때 호련히 소연 아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를 입은 아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아시마님께 문안드립니다. 새로 온 머슴이로구나. 고생이 많다. 다정한 목소리에 만식이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세상은 멈추었습니다. 소연 아씨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였고 만식은 그 관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씨의 이마, 눈썹, 코, 입술,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의 아씨가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을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식은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디 몸이 아픈 것이냐? 죄송합니다. 만식은 그 말만 남기고 허둥지둥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저 머슴이 왜 저러지?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방으로 돌아온 만식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양반댁 아씨와 내가 부부의 연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조선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머슴이 양반 교수와 혼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씨를 다시 봐서는 안 돼.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다음 날부터 만식은 소연 아씨를 필사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사랑채에 나타나면 행랑채로 숨고 뒷마당에 나오시면 앞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지독해서 피하려고 할수록 두 사람은 자꾸만 마주쳤습니다. 소연 아씨 또한 만식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슴은 왜 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걸까? 처음에는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가 했지만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 아씨는 자신의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온 저 머슴, 좀 이상하지 않니? 무엇이 이상하시다는 말씀이신지요? 유독 나만 보면 얼굴이 새파래져서 도망을 가니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잘만 지내는 것 같던데. 아씨마님께서 너무 고우셔서 그런 것이겠지요. 젊은 총각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연 아씨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아씨는 그 이유를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만식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녀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연 아씨는 헛간에서 농기구를 정리하는 만식에게 몰래 다가갔습니다. 머슴아. 갑작스러운 부름에 만식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씨마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방금 왔다. 너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시온지. 너는 어찌하여 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것이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을 똑바로 보아라. 내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만식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관상 이야기를 할 수도,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만식의 눈에 비친 아씨의 관상에는 여전히 운명의 표식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연 아씨는 만식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머슴에게는 분명히 비밀이 있어. 도대체 무엇일까? 호기심은 이내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을 몰래 지켜보던 소연 아씨의 마음이 어느새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나, 내가 왜 이러지? 양반집 교수가 어찌 머슴에게. 만식 또한 아씨를 피하면서도 자꾸만 그녀에게 신경이 쓰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 두 사람은 연못가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너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예, 아씨마님. 날이 너무 더워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은은한 연꽃 향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어색함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너는 고향이 어디냐?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냈습니다. 그랬구나. 혼자 지내기 힘들었겠네. 그런데 너는 정말 왜 나를 피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느냐? 만식은 큰 고민 끝에 마침내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라니? 관상을 볼 줄 압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관상을.
그래서 나를 피했다는 것이냐? 예, 처음 아시마님을 뵈었을 때 아시마님의 관상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데? 아시마님과 제가 부부의 연으로 맺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연아 씨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천한 머슴이고 아시마님은 높으신 분이시니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피했던 것입니다. 소연아 씨의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머슴이네. 그런 것 때문에 도망을 다녔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피하지 마라. 신분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친구로 지내자꾸나. 그날 밤의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아씨를 피하지 않았고 아씨는 운명이라는 말에 자꾸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몰래 만나 깊은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집에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연 아씨에게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인 조참판댁 도련님과의 혼담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야, 우리 소연이가 복이 많구나. 조참판 댁 도련님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느냐. 집안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지만 소연 아씨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이 날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좋은 혼담을 거절하겠다는 말이냐? 이미 허락하였으니 그리 알 거라. 소연 아씨는 방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식 또한 다른 하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나? 우리 아시마님께서 조참판 댁으로 시집 가신다네. 아씨가 시집을 가신다고. 그럼 나는 관상에서 본 인연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연못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로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혼담 소식.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혼인하기 싫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다. 아시마니, 그럼 저희는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나도 알아.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하지만 우린 신분이 너무 달라. 어쩔 수가 없어. 절망에 빠져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소연 아씨가 만식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만식아.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을래?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도망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자. 아시마님, 그러다 발각되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상관없어. 억지로 시집 가느니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다 죽는 것이 낫다. 만식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아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결심했다. 그럼 저도 아시마님을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사흘 뒤 한밤중 뒷문에서 만나 함께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 밤, 소연 아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만식이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냐? 거기 꼼짝 마라. 갑자기 들려온 호위무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둑이다. 아시마님을 납치한다.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두 사람은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판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 이놈. 감히 미천한 머슴 주제에 내 딸을 꿰어 도망치려 해?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아시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닥쳐라.
당장 저놈을 헛간에 가두고 내일 관아로 넘겨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아버지, 제발요. 만식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소연 아씨마저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판서의 집은 어젯밤 사건으로 모여든 친척과 어른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 머슴 놈을 관아에 넘겨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엄히 물을 것이오. 바로 그때 굳게 닫혔던 방문이 열리며 소연 아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소연아, 네가 어찌 여기에? 당장 방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아버지, 만식이를 벌하시기 전에 부디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는 관상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시험해 보십시오. 딸의 간절한 외침에 김판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좋다.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만식이를 데려오너라. 곧 만식이 대청마루로 끌려 나왔습니다. 김판서가 그에게 명했습니다. 네가 정말 관상을 본다더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른들의 관상을 한번 보아라. 만식은 김판서의 얼굴을 유심히 살핀 뒤 말했습니다. 판서님께서는 한 달 안에 더 높은 벼슬에 오르실 것이며 내년에는 귀한 손자를 보실 상입니다. 김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진 얘기가 오가고 있었고 맏며느리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식은 이어서 다른 어른들의 관상도 정확하게 맞추어 냈습니다. 이야, 이 머슴 놈이 정말 비범한 재주를 가졌구나. 어른들이 감탄하자 만식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판서님, 제가 아시마님의 관상 또한 보았는데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아들을 낳으실 상입니다. 허나 그 복을 누리시려면 반드시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조참판 댁과의 혼담은 어찌하란 말이냐? 판서님, 혹시 조참판 댁 도련님의 관상도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김판서는 만식을 심부름꾼으로 위장시켜 조참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돌아온 만식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떠하더냐? 그 도련님은 큰일입니다. 그 도련님께는 올해 안에 큰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재앙이 보입니다. 만약 아시마님께서 혼인하시면 그 재앙이 아시마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불길한 예언에 모든 어른들이 술렁였습니다. 김판서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판서님, 아시마님과 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평생 집안을 돕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만식이의 말을 믿어주세요. 저도 만식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다른 어른들 또한 만식의 비범한 능력을 그냥 썩히기 아깝다고 김판서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김판서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좋다. 너의 말을 믿어보겠다. 조참판 댁에는 내가 잘 이야기하여 혼담을 물리겠다. 대신 내가 한 모든 예언이 맞아야 하며 평생 내 딸 소연이를 아끼고 우리 집안을 도와야 한다. 예, 판서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후 만식의 예언은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김판서는 벼슬이 올랐고 조참판댁 도련님은 정말로 큰 병을 얻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만식과 소연아 씨는 신분의 벽을 넘어 정식으로 혼인하였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관상술로 장인을 도와 집안을 더욱 번창시켰고 소연아 씨와 함께 오래 때는 조선시대 번화한 수도 한양의 한복판에서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높은 벼슬을 지낸 김판서의 저택은 그 위세가 대단하였고 그곳에는 소문난 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 나이는 20살을 갓 넘긴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피부는 옥처럼 희고 눈썹은 초승달 같았으며 붉은 입술은 마치 앵두를 머금은 듯했습니다. 미모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에도 능하여
한양의 모든 젊은이들이 흠모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집에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식, 나이는 22살의 건장한 총각이었습니다. 큰 키에 넓은 어깨를 가진 그는 누가 봐도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식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읽어내는 신비한 관상술이었습니다. 어려서 할아버지께 배운 관상술은 놀랍도록 정확하여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이 능력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괜한 오해를 샀거나 무당 취급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머슴으로 조용히 지내고자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식이 사랑채 마루를 닦고 있을 때 호련히 소연 아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를 입은 아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아씨마님께 문안드립니다. 새로 온 머슴이로구나. 고생이 많다. 다정한 목소리에 만식이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세상은 멈추었습니다. 소연 아씨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였고 만식은 그 관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씨의 이마, 눈썹, 코, 입술,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의 아씨가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을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식은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디 몸이 아픈 것이냐? 죄송합니다. 만식은 그 말만 남기고 허둥지둥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저 머슴이 왜 저러지?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방으로 돌아온 만식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양반댁 아씨와 내가 부부의 연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조선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머슴이 양반 교수와 혼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씨를 다시 봐서는 안 돼.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다음 날부터 만식은 소연 아씨를 필사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사랑채에 나타나면 행랑채로 숨고 뒷마당에 나오시면 앞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지독해서 피하려고 할수록 두 사람은 자꾸만 마주쳤습니다. 소연 아씨 또한 만식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슴은 왜 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걸까? 처음에는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가 했지만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 아씨는 자신의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온 저 머슴 좀 이상하지 않니? 무엇이 이상하시다는 말씀이신지요? 유독 나만 보면 얼굴이 새파래져서 도망을 가니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잘만 지내는 것 같던데. 아씨마님께서 너무 고우셔서 그런 것이겠지요. 젊은 총각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연 아씨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아씨는 그 이유를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만식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녀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연 아씨는 헛간에서 농기구를 정리하는 만식에게 몰래 다가갔습니다. 머슴아. 갑작스러운 부름에 만식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씨마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방금 왔다. 너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시온지. 너는 어찌하여 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것이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을 똑바로 보아라. 내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만식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관상 이야기를 할 수도,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만식의 눈에 비친 아씨의 관상에는 여전히 운명의 표식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연 아씨는 만식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머슴에게는 분명히 비밀이 있어. 도대체 무엇일까? 호기심은 이내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을 몰래 지켜보던 소연 아씨의 마음이 어느새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나, 내가 왜 이러지? 양반집 교수가 어찌 머슴에게. 만식 또한 아씨를 피하면서도 자꾸만 그녀에게 신경이 쓰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 두 사람은 연못가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너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예, 아시마님. 날이 너무 더워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은은한 연꽃 향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어색함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너는 고향이 어디냐?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냈습니다. 그랬구나. 혼자 지내기 힘들었겠네. 그런데 너는 정말 왜 나를 피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느냐? 만식은 큰 고민 끝에 마침내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라니? 관상을 볼 줄 압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관상을. 그래서 나를 피했다는 것이냐? 예, 처음 아시마님을 뵈었을 때 아시마님의 관상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데? 아시마님과 제가 부부의 연으로 맺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연 아씨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천한 머슴이고 아시마님은 높으신 분이시니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피했던 것입니다. 소연 아씨의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머슴이네. 그런 것 때문에 도망을 다녔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피하지 마라. 신분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친구로 지내자꾸나. 그날 밤의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아씨를 피하지 않았고 아씨는 운명이라는 말에 자꾸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몰래 만나 깊은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집에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연 아씨에게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인 조참판댁 도련님과의 혼담이 들어온 것입니다. 야, 우리 소연이가 복이 많구나. 조참판 댁 도련님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느냐. 집안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지만 소연 아씨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이 날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좋은 혼담을 거절하겠다는 말이냐? 이미 허락하였으니 그리 알 거라. 소연 아씨는 방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식 또한 다른 하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나? 우리 아시마님께서 조참판 댁으로 시집 가신다네. 아씨가 시집을 가신다고. 그럼 나는 관상에서 본 인연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연못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로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혼담 소식.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혼이 나기 싫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다. 아시마니,
그럼 저희는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나도 알아.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하지만 우린 신분이 너무 달라. 어쩔 수가 없어. 절망에 빠져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소연 아씨가 만식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만식아.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을래?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도망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자. 아시마님, 그러다 발각되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상관없어. 억지로 시집가느니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다 죽는 것이 낫다. 만식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아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결심했다. 그럼 저도 아시마님을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사흘 뒤 한밤중 뒷문에서 만나 함께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 밤, 소연 아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만식이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냐? 거기 꼼짝 마라. 갑자기 들려온 호위무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둑이다. 아시마님을 납치한다.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두 사람은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판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 이놈. 감히 미천한 머슴 주제에 내 딸을 꿰어 도망치려 해?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아시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닥쳐라. 당장 저놈을 헛간에 가두고 내일 관하로 넘겨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아버지. 제발요. 만식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소연 아씨마저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판서의 집은 어젯밤 사건으로 모여든 친척과 어른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 머슴 놈을 관하에 넘겨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엄히 물을 것이오. 바로 그때 굳게 닫혔던 방문이 열리며 소연 아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소연아. 네가 어찌 여기에? 당장 방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아버지, 만식이를 벌하시기 전에 부디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는 관상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시험해 보십시오. 딸의 간절한 외침에 김판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좋다.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만식이를 데려오너라. 곧 만식이 대청마루로 끌려 나왔습니다. 김판서가 그에게 명했습니다. 네가 정말 관상을 본다더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른들의 관상을 한번 보아라. 만식은 김판서의 얼굴을 유심히 살핀 뒤 말했습니다. 판서님께서는 한 달 안에 더 높은 벼슬에 오르실 것이며 내년에는 귀한 손자를 보실 상입니다. 김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진 얘기가 오가고 있었고 맏며느리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식은 이어서 다른 어른들의 관상도 정확하게 맞추어 냈습니다. 이야, 이 머슴 놈이 정말 비범한 재주를 가졌구나. 어른들이 감탄하자 만식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판서님, 제가 아시마님의 관상 또한 보았는데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아들을 낳으실 상입니다. 허나 그 복을 누리시려면 반드시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조참판 댁과의 혼담은 어찌하란 말이냐? 판서님, 혹시 조참판 댁 도련님의 관상도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김판서는 만식을 심부름꾼으로 위장시켜 조참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돌아온 만식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떠하더냐? 그 도련님은
큰일입니다. 그 도련님께는 올해 안에 큰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재앙이 보입니다. 만약 아시마님께서 혼인하시면 그 재앙이 아시마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불길한 예언에 모든 어른들이 술렁였습니다. 김판서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판서님, 아시마님과 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평생 집안을 돕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만식이의 말을 믿어주세요. 저도 만식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다른 어른들 또한 만식의 비범한 능력을 그냥 썩히기 아깝다고 김판서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김판서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좋다. 너의 말을 믿어보겠다. 조참판 댁에는 내가 잘 이야기하여 혼담을 물리겠다. 대신 내가 한 모든 예언이 맞아야 하며 평생 내 딸 소연이를 아끼고 우리 집안을 도와야 한다. 예, 판서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후 만식의 예언은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김판서는 벼슬이 올랐고 조참판댁 도련님은 정말로 큰 병을 얻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만식과 소연아 씨는 신분의 벽을 넘어 정식으로 혼인하였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관상술로 장인을 도와 집안을 더욱 번창시켰고 소연아 씨와 함께 오래 때는 조선시대 번화한 수도 한양의 한복판에서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높은 벼슬을 지낸 김판서의 저택은 그 위세가 대단하였고 그곳에는 소문난 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 나이는 20살을 갓 넘긴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피부는 옥처럼 희고 눈썹은 초승달 같았으며 붉은 입술은 마치 앵두를 머금은 듯했습니다. 미모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에도 능하여 한양의 모든 젊은이들이 흠모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집에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식, 나이는 22살의 건장한 총각이었습니다. 큰 키에 넓은 어깨를 가진 그는 누가 봐도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식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읽어내는 신비한 관상술이었습니다. 어려서 할아버지께 배운 관상술은 놀랍도록 정확하여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이 능력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괜한 오해를 샀거나 무당 취급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머슴으로 조용히 지내고자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식이 사랑채 마루를 닦고 있을 때 호련히 소연 아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를 입은 아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아시마님께 문안드립니다. 새로 온 머슴이로구나. 고생이 많다. 다정한 목소리에 만식이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세상은 멈추었습니다. 소연 아씨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였고 만식은 그 관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씨의 이마, 눈썹, 코, 입술,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의 아씨가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을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식은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디 몸이 아픈 것이냐? 죄송합니다. 만식은 그 말만 남기고 허둥지둥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저 머슴이 왜 저러지?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방으로 돌아온 만식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양반댁 아씨와 내가 부부의 연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조선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머슴이 양반 교수와 혼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씨를 다시 봐서는 안 돼.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다음 날부터 만식은 소연 아씨를 필사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사랑채에 나타나면 행랑채로 숨고 뒷마당에 나오시면 앞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지독해서 피하려고 할수록 두 사람은 자꾸만 마주쳤습니다. 소연 아씨 또한 만식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슴은 왜 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걸까? 처음에는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가 했지만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 아씨는 자신의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온 저 머슴 좀 이상하지 않니? 무엇이 이상하시다는 말씀이신지요? 유독 나만 보면 얼굴이 새파래져서 도망을 가니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잘만 지내는 것 같던데. 아씨마님께서 너무 고우셔서 그런 것이겠지요. 젊은 총각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연 아씨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아씨는 그 이유를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만식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녀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연 아씨는 헛간에서 농기구를 정리하는 만식에게 몰래 다가갔습니다. 머슴아. 갑작스러운 부름에 만식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씨마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방금 왔다. 너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시온지. 너는 어찌하여 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것이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을 똑바로 보아라. 내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만식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관상 이야기를 할 수도,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만식의 눈에 비친 아씨의 관상에는 여전히 운명의 표식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연 아씨는 만식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머슴에게는 분명히 비밀이 있어? 도대체 무엇일까? 호기심은 이내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을 몰래 지켜보던 소연 아씨의 마음이 어느새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나, 내가 왜 이러지? 양반집 교수가 어찌 머슴에게. 만식 또한 아씨를 피하면서도 자꾸만 그녀에게 신경이 쓰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 두 사람은 연못가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너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예, 아씨마님. 날이 너무 더워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은은한 연꽃 향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어색함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너는 고향이 어디냐?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냈습니다. 그랬구나. 혼자 지내기 힘들었겠네. 그런데 너는 정말 왜 나를 피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느냐? 만식은 큰 고민 끝에 마침내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라니? 관상을 볼 줄 압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관상을. 그래서 나를 피했다는 것이냐? 예, 처음 아시마님을 뵈었을 때 아시마님의 관상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데? 아시마님과 제가 부부의 연으로 맺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연 아씨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천한 머슴이고 아시마님은 높으신 분이시니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피했던 것입니다. 소연 아씨의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그 말이 거짓말처럼